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태주의 사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갈래 보시면 자유시, 서정시 더 이상 설명할 거리가 없죠. 자, 성격 보시면 독백적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목이 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 혼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보면 긍정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뭐예요? 사는 일에 대해서 혼자 이야기하는데 그걸 되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제재 보시면 삶의 여정 되어 있죠. 여정, 선생님 단어 어려운데요. 살아가는 인류, 즉 일상을 소재로 시를 썼다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보겠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유롭고 겸허한 자세를 드러낸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삶의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시적 화자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가 이 시를 통해 드러났다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 시 속에는 삶의 다양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고 그게 좋든 나쁘든 시적 화자는 어떻게 수용한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 표현 방법. 자, 수미상관 구성을 통해 시적 안정감을 높이고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자, 많이 나왔었는데 수미상관이 뭐예요? 시의 맨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같거나 비슷하게 반복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반복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첫 번째 시적 안정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형태적으로 보면 안정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어느 학생도 이 시를 읽으면서 읽고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제의식을 강조한다고요. 반복하면 리듬 형성과 의미 강조잖아요. 여기서 의미 주제의식이요. 어떤? 요런 주제를요. 자, 그 다음 길을 걷는 여정에 빗대어 삶의 모습과 성찰의 내용을 형상화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시는 삶의 모습을 길을 걸어가는 것에 빗대었다고요. 뭐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고 그렇게 표현되겠죠. 그 다음 성찰의 내용. 여기서는 성찰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하느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I'm sorry. 이게 아니라 내 하루 살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렇더라 돌아보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찾으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자,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일행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삶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드러났다고요. 자, 삶에 대한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긍정적 인식이 드러났어요. 왜요? 잘 살았다고 표현했으니까요. 오늘 하루 탁 살아봤는데 괜찮았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왜 잘 살았다라고 표현했는지 그 밑에 구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굽은 길과 곧은 길이 의미하는 건 뭘까? 아까 개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삶의 모습을 길을 걷는 여정에 빗대어서 표현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굽은 길, 구불구불한 길,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곧은 길은 어떤 삶의 모습을 빗대는 걸까요? 어려운 삶, 즉 힘든 삶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곧은 길은 고속도로처럼 쫙 되어 있어요. 그럼 가기 편하죠. 그러면 쉬운 혹은 이렇게 씁니다. 평이한 삶을 드러낸다고요. 자, 그런데 힘든 삶이든 평이한 삶이든 시적 화자는 어떻게 했어요? 같다고요. 고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시적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는 뭐라고요? 주어진 상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즉 주어진 삶에 어떤 태도를 보인다?
이런 말 쓰죠.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내 앞에 펼쳐진 길이 힘들어. 그러면 힘들어 뭐 어때? 힘든 대로 살고 오 되게 쉽네. 쉬운 대로 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적 화자가 나 제법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용 파악은 됐으니까 표현 방법 한번 볼까요? 이행과 삼행을 보세요.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곧은 길은 곧게 가고 어때요? 두 문장이 형태가 비슷하죠. 비슷한 것들을 반복해 놨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대꾸법이라고 하죠. 이 대꾸법 역시 반복이니까 이 반복을 통해서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막판에는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 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걷지 않아도 좋을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차를 타야 되는데 내가 보통 고속버스나 KTX는 차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가서 타면 돼요. 그런데 얘가 일찍 떠나버렸다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상하지 못한 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어떻게 됐느냐? 걷지 않아도 좋을 길을 두어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를 탔으면 편하게 쉰 갔겠죠. 근데 차를 놓쳤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편하게 갔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얘는 땀을 흘리며 갔다라는 거죠. 땀을 흘리며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어렵게 갔다, 쉽게 갔다. 어렵게 갔다고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다. 즉 고난을 겪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개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시 삶의 모습을 길을 걷는 모습에 빗대었다라고 했죠. 자, 보세요. 걷지 않아도 좋을 길을 땀 흘리며 걸었다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삶의 모습에서. 그래서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긍정적 수용력. 그러면 긍정적 수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시련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쉣! 꽉! 막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에서 이런 거 자주 사용하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시상의 전환이 일어남을 알려주는 말이 그러나나.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그리고는 나쁘지 않았다라면서 긍정적 수용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시련 고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지 구체화시켜서 보여줍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자, 걷지 않아도 좋을 길을 걸었으므로 우리 같으면 화났는데 만나지 못할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숲을 사이 빨갛게 익은 멍석 딸기도 만나고 해 저문 개울가 고기빈을 찍으러 온 물총새 쪽빛 날개짓도 보았으므로까지요. 차 타고 갔으면 편했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뭔가를 봤어요. 그게 뭐예요? 자연물. 어떠한 자연물을 보았다라는 거. 자연물 봐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자연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편하게 갔으면 깨닫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 존재했구나. 그 다음 세상에 소중한 가치.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생활하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힘든 길로 한번 가보니까 더 소중한 것들도 존재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그래서 나는
나쁜 상황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게 시적 화자의 생각인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요. 이제 날 저물려 한다. 이거 뭐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석해 볼게요. 하루의 마무리죠.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하루 종일 걸었어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이건 뭐예요?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고요한 분위기를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고요한 분위기. 자, 여러분들 성차라는 시들 많이 봐왔잖아요. 성차라는 시 속에서 분위기, 배경은 전부 다 어때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분위기를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루를 걸었어요. 하루를 걸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이제 되돌아보려고 되돌아볼 만한 시간을 설정해 놓은 거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조용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어때요? 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삶의 만족감. 그 다음 긍정적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강조. 자, 일부러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하루 이렇게 길을 걷는 여정을 통해서 나 잘 살았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제 날 저물려 한다.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도 가능해요. 황혼역은 삶에 대입하면 인생의 황혼기라고요. 인생의 황혼기.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러면 어감이 좀 이상한데 많이 충분히 산 거예요. 충분히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2, 3년은 자기가 살아왔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수십 년 이제 살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한번 조용한 시간에 내 인생 전체를 한번 쫙 되돌아보니 참나 내 삶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고 뭐 한다는 거예요. 만족감을 드러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다음에 하나만 더요. 강조라고 했죠. 이 시의 표현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걸 빨리 떠올려 보세요. 자, 이 시 1년 볼게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죠. 뭐가 오죠? 이것과 마지막 년 오늘 하루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어때요? 나는 이렇게 라는 시어가 첨가됐을 뿐 거의 완벽하게 반복되고 있죠.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수미상관이에요. 수미상관이 여기서 드러났고요. 수미상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읽어낼 수 있다? 읽어낼 수 없는 걸 읽어내야 하죠. 그게 뭐예요? 시의 안정감요. 그 다음에 주제강조잖아요. 주제강조. 그게 뭐예요?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나태주의 사는 일 살폈습니다.